처음 낙찰 받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저 말이 너무나 달콤해. 너무나 좋거든. 그래서 기다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그게 안 되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잘 안 되다가 문자 하나 딱 와.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러셨죠? 계속 기다려달라고 그래. 우리가 경매하면서 낙찰을 받고 해야 될 게 명도잖아요. 네. 그 명도를 대부분 조금 더 어려워하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명도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걱정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멤버분도 낙찰을 잘 받고 이 명도 때문에 많은 걱정과 마음고생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그 아파트가 명도가 끝났어요. 명도하면서 좀 특별한 어떤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그 비하인드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내가 낙찰 받고 명도할 때 우리 멤버분처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먼저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분들한테 명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좀 담아 보려고 오늘 현장에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에 처음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 사실 여기저기 학원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네. 경매는 배우셨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낙찰이 처음이야. 네. 그러니까 명도도 처음이겠지. 네. 경험을 못했을 때 하고 실제 경험을 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도 있고 안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인데 정말 특별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어쨌든 대표님이 옆에서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급한 마음을 눌러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여기 계신 분이 통화도 안 되고 집도 못 보고 명도도 중요했지만 내가 집을 못 보고 막 이래서 마음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쵸. 그게 경험이라는 게 분명히 생긴 건데 네.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명도하고 실제 내가 받고 나서 명도를 했더니 생각했던 명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멤버들은 쉽게 저렇게 명도가 네, 끝나는데 네. 왜 나만 자꾸 이러는 거야? 네.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네, 하소연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경매라는 거는 어쨌든 경험이라는 게 쌓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분들은 쉽게 명도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어려운 명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좀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명도를 했어. 그 다음부터는 명도가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이 정도 하겠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명도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은데 이제 명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끝났잖아. 네네. 이사 날짜가 잡혔잖아요. 네. 약속한 날짜 전에 네. 혹시 걱정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안 나가실까봐. 안 나갈까봐? 네.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5월달 안에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게 계획해 주셨는데 계속 안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걱정됐죠, 당연히. 또 딴 말 할까봐?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사하시는 날도 문자 드렸잖아요. 안 나가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이사를 나가신다라고 하면 이삿짐 센터 계약서가 있을 네네네네네.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용을 다시 확인해라. 못 믿겠더니. 당일날 취소하는 네, 경우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보통 모든 분들이 그래요. 이사 정말 나가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명도비를 주기로 했으면 그 걱정 안 했을 거야. 명도비를 주기로 했으면 그분은 무조건 그날 내에 이사를 나가. 근데 우리는 명도비 안 나갔잖아요. 네,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분은 그동안에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했던 이력이 있어. 우리가 몇 번을 계속 사항을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때마다 네. 약속했던 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날까지도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도를 직접 해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막연하게 알았던 명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 그럼요. 너무 조바심 내면서 이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어디 안 가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자 나가고 계속 이분이 거짓말 하면서 나는 믿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안 지켜지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제 그게 짜증나는 거지. 네, 맞아요. 명도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명도가 되긴 되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가 문제고 우리는 낙찰을 받았을 때 최대한 명도를 빨리 하는 게 목적이고 안 그러면 계속 이자는 나갈 거고 이거 집도 내놓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 명도할 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는데 네네.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네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경매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점유자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점유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그 얘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명도를 하는 과정이 좀 어떻게 갔어요? 저는 이제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연락이 돼서 만나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님 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잖아요. 네.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문자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마시고 와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매매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월 말까지 얼마에 자기가 매매해서 살고 아니면 못 사면 6월 말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네. 대표님하고 저랑 상의를 해서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그거를 내시고 6월까지 제가 기다려 드리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랬는데 계속 미루셨죠. 그날 같이 만났어요. 저랑 점유자분하고, 그러니까 전 소유자죠. 네네. 그분하고 멤버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 집을 다시 사겠대. 네. 자기한테 팔으래. 네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오, 완전 땡큐. 그쵸, 명도도 안 그쵸. 해도 되고 네. 바로 산다는데 그 말에 혹할 수가 있어. 혹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 말 믿지 말라고. 근데 속으로는 살짝 믿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 집을 사시는 건 좋은데 선생님은 지금 신용도 안 좋고 그리고 돈이 없으실 텐데 이 집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했더니 가족들이 도와주기로 네, 했다. 형제분들. 어쨌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우리는 목표한 때 팔면은 우리도 좋은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는 얼마, 언제까지는 얼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분도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어 네,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미납관리 지금 있는 거를 정산을 해줘라. 네.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네. 그래서 정산을 시켰지. 그때 정산을 안 시켰으면 오롯이 미납관리비는 우리가 일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지 말라고 했던 거는 저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 집 내가 다시 살 테니까 기다려달라. 돈이 어디서 나올 때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낙찰받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저 말이 너무나 달콤해. 너무나 좋거든. 그래서 기다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그게 안 되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잘 안 되다가 문자 하나 딱 와.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러셨죠. 계속 기다려달라고 그래. 이거를 바로 팔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니까 모질게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소유권 하고 2달 가까이 시간을 달라고 네. 했으니까 오케이. 그건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자가 매달 나가더라도 네. 그건 줄 수 있다, 시간을. 그러니까 저분도 어쨌든 시간하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말을 100%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 끝나고 나와서 그랬잖아요. 저 말 믿지 말고 절차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네, 해라. 네. 우리가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해라. 네. 저러다가 이 집을 안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돼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이러면 너무 늦는다. 네. 우리가 약속한 시간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되 그때가 넘어가면 바로 계고가 네. 나갈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자. 계고가 나갔는데도 집행관님한테 그랬다면서요. 나 이 집 살 거라고. 네, 맞아요. 그 집행관님한테 그거 왜 얘기해? 집행관님 좀 당했을 것 같아. 집행관님이 전화 통하면은 아직 안 사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되게 황당했던 게 집을 소유권 이전하고 한 달 뒤에 봤잖아요. 계속 집을 안 보여줬어. 네, 안 보여줬어요. 집을 안 보여줘서 저는 좀 불안했어. 이 집 상태가 어떻길래 안 보여주지?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집을 봐라, 네. 얘기를 해라. 근데 우리 멤버분도 약간 짜증이 난 거야.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봐? 그때서야 이제 집을 보여준 네. 거야. 약속을 못 이제 못 지키시니까. 7월 말에 강제 집행이 한번 나왔어.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준비를 안 해놨으면 강제 집행도 되게 더 늦어졌을 늦어서? 거예요. 네. 7월 말에 나와서 개문을 했는데 그분이 집에 계셨고 네. 그분이 시간을 한 이틀만 3일만 더 달라고 했잖아요. 네, 계속. 또 막 집행관님한테 또 2, 3일 더 달라고. 그래서 우리 멤버분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누웠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 2, 3일만 더 시간 달라고 하시니 네. 우리가 철수를 하자. 네. 또 이제 마음이 약하셔서 네, 또 했어요. 원래 강제 집행 나오면 그냥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그날 안 하면 비용이 나가. 집행 안 했다고 비용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 비용 한 1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날 집행을 안 하는 대신 여기 점유자분이 그 집행 비용 내주기로 하고 집행관님이 중재하에 안 하고 시간을 보름 이상 또 줬어.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사를 나가신 거죠. 네, 강제 집행하고 보름 넘게 드렸잖아요. 그때도 통할 때 더 달라 했어요.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줄 만큼 줬어. 네네. 3달 가까이 줬잖아. 네네. 그리고 이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다려줬잖아요. 네. 못 살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쵸. 근데 이분은 제가 느꼈던 거는 집행관님한테도 내가 이 집을 살 거라고 네, 얘기를 해. 계속. 현실을 못 느껴. 네. 그래서 계고도 나가고 우리가 집행도 나간 거예요. 네. 지금 선생님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네. 걸 알려줘야 이제 그때서야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강제 집행 안
했으면 더 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냥 기다려달라고 내가 살 거라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그냥 그러다 이제 가을, 겨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화는 하되 절차대로는 다 네, 준비해라.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도 경매를 지금까지 하면서 다시 이 집을 사겠다는 점유자를 저도 안 만나봤겠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은 듣더라도 우리는 절차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계속 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명도할 때 그분하고 나하고는 사실 좋은 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좋은 얘기만 오간다는 어떤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요. 좀 좋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욕심이야. 가실 때 그냥 쌩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그냥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점유자분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명도비는 그래서 나갔어요? 줬어요? 안 나갔어요. 안 줬죠? 그분도 이사비 얘기를 안 했어. 네, 만약에 했었으면 좀 드리려고도 네. 했는데 이사비 얘기를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지금 이거 낙찰받고 들어간 돈이 미납관리비도 원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안 들어갔지. 네. 그리고 명도비 안 들어갔지. 지금 들어간 거는 부활합 바꾼 거하고 뉴스 체크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3달 가까이 마음고생은 있었지만 비용적으로 생각해보면 훌륭하게 맞아요. 명도했다. 네, 참 잘 와요.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많이 마음고생 심하셨나 봐. 생각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분들은 명도 빨리빨리 끝나서 그러니까요. 저번에 우리 멤버님도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저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명도가 끝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니까 나만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지. 그래도 어떤 분은 명도비 멤버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명도비 안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위안을 맞아요. 삼아도 맞아요. 돼. 명도를 내가 한번 해본 경험자로서 이제 명도를 앞두고 있거나 경매를 내가 이제 할 건데 명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토익은 이전해도 안 만나 주셨지만 그래도 기다린 거. 이렇게 미루실 때 막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내심이 필요하다. 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해서 하나도 막 문자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막 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내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참는다고 끝이 아니야. 마지막에 강제 집행하고 나서 또 약속 안 지키셔서 그땐 조금 저도 화를 내고 했어요. 계속 거짓말 하시고 연락도 잘 안 되시고 네. 이러니까 이제 슬슬 네네, 그땐 했잖아요. 성격이 나오신다. 네. 명도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경매를 하려면 명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필수 사항이잖아요. 빨리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겠죠? 그쵸, 그것도 장점이죠. 네. 빨리 수익이 나야 돼서 명도비 달라는 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달라는 데로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이사비를 준다는 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그리고 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사비 좀 더 줘라, 막 이런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더 주고 싶지. 1,000만 원, 2,000만 원 줘도 돼요. 이사비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낙찰 받아서 이사비 1,000만 원, 2,0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못 네, 주죠. 그렇게는 못 주죠. 그렇게는 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돈 벌려고 이거를 하는 건데 낙찰받고 청소 혼자 다 하셨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지금 에어컨도 없어. 그래서 너무 더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이야. 네. 이 여름에 이거 혼자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 이틀을 알았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오셨는데 손보지 말고 네. 그냥 이 상태로 네. 싸게 내놓자. 낙찰 얼마 받았죠? 2억 2,500. 대출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90%? 90% 나왔어. 네. 실제 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3천? 3천 들어갔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2억 6,500 정도 얘기했으니까 네. 좀 깎아주더라도 2억 6천에 매도를 해도 네. 수익은 나쁘지 않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물건 계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낙찰받고 명도할 때는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산다면 믿지 말아야지. 협의해서 빨리 나가시게.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기간이 이해가 될 정도의 기간이라면 네. 그 시간을 좀 네, 드리고 어쨌든 그분한테 파는 게 우리도 좋고 편하죠. 그분도 좋은 거예요. 편하죠. 그분한테 판다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네.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되 다른 절차는 절차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명도할 때는 저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점유자를 믿지 마세요. 네. 점유자를 믿으면 이런 상황이 오고 마음고생하고 나는 선의로 최대한 해드린다고 시간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원망을 하고 서운해하고 욕을 해요. 저 그날 남편이라는 분한테 맞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마음이 상해. 경매를 하다 보면 사람 잘 안 믿게 돼. 확실히 느꼈어요. 그분들도 거짓말을 하는 게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상황이. 결국엔 돈이에요. 아니면 이사비를 많이 줘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사비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협조를 잘해주셔서 네. 이사 나갈 때 더 드렸어요. 맞아요. 그거 사실 얼마 큰 돈도 아니야. 하지만 협조를 되게 잘해주시고 네. 그러면 더 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요. 맞아요. 경매를 한다라 그러면 명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보통 명도를 다들 어려워해서 경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겪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실 때는 잘 하실 수 네, 있을 것 잘할 수 같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멤버분들하고도 스터디나 이런 거 하면서 네. 간접 경험도 하시는 거고 자극도 맞아요. 받잖아요. 그리고 멤버님한테 문자해가지고 막 둘이 얘기하고. 자극도 받고 네. 동기부여 받는 게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경매 혼자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같이 얘기할 사람도 맞아요, 있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의지가 되는 건데. 맞아요. 다른 멤버분들도 보통 저랑 1대1 하기 전에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 여기저기. 돈도 많이 쓰고 학원비. 공부한 지는 꽤 되셨는데 네, 네. 이제야 처음 네, 받은 거야. 맞아요. 그리고 처음 명도를 해본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여기서 이게 한 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경매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막 달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 지치니까 네. 본업이 있으시니까 내 일단 연봉만큼만 좀 만들어 보자. 네. 처음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네. 하셔서 경매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물건 명도 너무 축하드리고 계속 다른 분들하고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네, 물건 낙찰 받아서 수익 내고 올해 내년 꾸준히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 정리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